설교는 짧게, 감동은 길게, 설교 10분 짧아지는 10분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로마 한인교회 윤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소아시아의 아크로폴리스 버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높다는 뜻을 가진 아크론과 도시라는 뜻을 가진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곳에 지어진 도시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위치만 높은 곳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하면 처음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지명은 아테네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높은 곳에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을 일컫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버가모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변 지역과 고도가 400m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바로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중요한 신전들이 있었고 또 장서 20만 권가량 비치되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어서 이 당시 주전 2세기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3대 지성의 도시로 이름을 날린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소아시아의 3대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머나,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서머나에서 오늘 살펴볼 버가모까지는 대략 110km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원래 에베소가 성장하기 전에는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고 비슷비슷하게 그 규모 면에서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한선에 있는 3대 도시들은 다 비교적 큰 도시들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의 강호 버가모와 신흥 강호 에베소, 그리고 이 두 강호들 사이에서 어깨를 견주어 보려고 하는 서머나.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이해하려면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주전 4세기에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원래 본명은 알렉산더 3세, 그러니까 마케돈의 알렉산더 3세라는 이름을 가진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이 알렉산더는 하는 전쟁들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는데 이 20세의 왕이 된 젊은 왕 알렉산더가 그 획득한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부터 그리고 서아시아인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이 헬라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갑작스럽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2세 왕궁에서 급사를 합니다. 아직 젊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지목을 해두지를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가장 강력한 자가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산더의 신하들 중에 이 알렉산더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렉산더의 친족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알렉산더 대제의 이 후계자로서 나라를 굳건히 세울 만한 실력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 중에 힘이 있는 자들이 왕권,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디아도키 전쟁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알렉산더 대제가 완성했던 헬라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 왼쪽 초록색 그리스 지역부터 오른쪽 인도 북부 지역까지 아주 넓은 영토이죠. 알렉산더 사후에 이 부하들이 자기 영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당받았던 그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보라색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와 그리고 이 노란색 지역의 셀류코스의 영토입니다.
이 둘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주황색 영역에 나라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리시마코스 왕인데요. 이 리시마코스 왕이 이 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이 리시마코스는 원래 알렉산더의 경호대장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트라키아 지역을 할당을 받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와 그 아래쪽 소아시아 북쪽 해안 지역까지를 이제 커버하는 지역인데요. 리시마코스는 처음에는 셀류코스와 연합해서 알렉산더의 또 다른 후계자 중에 강력한 안티고노스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힘을 모아서 안티고노스를 멸망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또 이 셀루코스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서 프톨레마이오스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리시마코스는 281년에 전사를 했는데 이때 리시마코스의 신하 중에 필레타이로스라고 하는 내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필레타이로스는 리시마코스가 살아있었을 때에 은 9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필레타이로스가 이 은 9천 달란트를 가지고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가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페르가몬 왕국은 주전 282년부터 133년까지 이어진 나라인데요. 이 필레이타이로스는 바로 이 페르가몬 왕국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이 필레이타이로스는 어린 시절 사고로 고자가 되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에메네우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133년에는 아탈로스 3세가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고 왕위를 계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실에서 로마에 자신의 나라를 헌납하고 속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버가모는 바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두상이 바로 리시마코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신하였던 필레이타이로스입니다. 주전 188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의 영토는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이 정도가 됩니다. 에오메네스 1세의 아들이었던 아탈로스 1세는 스스로를 이제 왕으로 부르고 이제 이 왕조를 아탈로스 왕조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었는데요. 셀루코스 왕조와 대적하기 위해서 아탈로스 1세는 신흥 세력인 로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페르가몬 왕국의 영토가 넓어져서 끝까지 한 500km 정도가 달하는 그런 큰 영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주변의 가장 낮은 지역과 고도 차이가 400m 정도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는 자연적인 요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그런 방어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이 트라이아노스 신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 재현된 그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은 아니고요. 이제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는데 베를린에 가면 그 박물관에 재현된 이제 제우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아크로폴리스였던 이 버가모를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이 에오메네스 2세가 본격적으로 이 버가모를 아크로폴리스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서 20만 건 규모의 도서관도 있었고요. 이 에오메네스 2세는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가공해서 양피지를 만들고 그 양피지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대중화시킨 인물인데요.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피지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책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버가모는 지성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당시의 지성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로마의 속주가 된 버가모는 주변 지역의 대표 도시였지만 주전 89년에서 84년에 있었던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의 반란에 버가모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동맹,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동맹국들이 와해가 되고 버가모도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도 자연적인 요새로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버가모였고 또 과거에 어떤 큰 힘을 가졌던 상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든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아마도 로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좀 많은 견제를 하고 제한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버가모는 점차 그 힘을 잃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가 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이 버가모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지역의 어떤 정황들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크로폴리스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수스와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또한 했습니다. 주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이제 이 버가모에 건설이 되는데요. 이 이후로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 관리인이라는 뜻을 가진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칭호를 세 번이나 얻게 됨으로써 버가모는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도시를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왜 이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버가모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번 주일 설교 또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로마 한인교회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